음성신호 처리 대학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과목은 교재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성신호 처리라는 학문이 상당히 이제 오래 전통적인 학문이고, 그래서 관련된 레퍼런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일 좀 괜찮은, 물론 저는 이 두 번째 레퍼런스 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대학원 때. 읽으면 Discrete Time Process of Speech Signal 어, 하고 밑에 있는 레비나 앤 셰이퍼 Digital Process of Speech Signal, 뭐 저런 걸 수업을 들었었는데, 사실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원 음성신호 처리에 관련된 교재를 뭘 하고 있는지 보니까 Quarterly Discrete Time Speech Signal Processor이라는 책이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내용도 아주 그야말로 바이블처럼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가지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것을 다 뭐 살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주 전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레퍼런스를 참고하시면 음성 신호에 대한 좀 더 펀더멘탈한 티오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스코프는 preliminary 좀 introduction 좀 드리고, 스피치 프로덕션 모델링,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쿠스틱 튜브 모델. 어쿠스틱 튜브 모델이 도대체 뭐냐? 얘가 바로 음성을 프로덕션하는 메커니즘이고, 이 메커니즘을 모델링하는 수학이 나오고, 그 수학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스피치를 어널리시스 하는데, 그 유명한 이제 리니어 프레딕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어쿠스틱 튜브 모델을 기반으로 스피치의 프로덕션 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피치를 어널리시스 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러한 스피치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음성을 이제 처리하고 싶은데, 음성은 이제 길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길죠. 뭐 지금도 계속 말을 하면 할수록 스피치의 듀레이션 랭스가 점점 길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전체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처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short-term processing, 뭐 예를 들면 20ms 단위로 음성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short-term processing of speech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DSP 수업 시간 학부 때 DSP 수업을 안 들은 학생도 있겠지만, short-time Fourier transform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때 overlap and add method, overlap and shade method 같은 걸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short-time Fourier transform하고 다시 인버스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analysis and synthesis 하는 과정을 배웠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지금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텝 바이 스텝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것이 되면 실제 음성 인식과 같은 곳에 사용되어지는 주요 어널리시스 기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캡슐 어널리시스라고 해요. 캡슐 어널리시스. 그래서 캡슐 어널리시스를 이제 배우게 되고,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스피치 코딩, 스피치 인핸스먼트, 스피치 레코니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미드텀 이그잼, 그다음 파이널 이그잼, 그리고 이제 텀 프로젝트 같은 것들로 시험을 전체 그레이딩 하게 됩니다. 먼저 스피치 프로세싱, 음성 신호 처리에 관련된 응용 에어리어를 좀 보면, 고전적으로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는 스피치 코딩이라는 분야고요. 얘는 로비트 레이트에서 저전송률에서 음성을 압축하고 다시 복호하내는, 그러니까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압축하고 그것을 압축 해제함으로써 다시 음성을 복원해내는데, 그때 압축하게 되면 음성이 매우 적은 비트 레이트로 이렇게 압축되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스피치 코딩이라고 하고요. 이때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스피치 프로덕션 모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피치 프로덕션 모델을 기반으로 어널리시스하고 어널리시스 파라메타를
실제 스피치 코딩의 파라미터로 사용해 주는데 음성의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perceptual method. 실제 음성 코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었을 때 음질이고요. 청각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청각적인 로 어떻게 우리가 음성을 잘 전송하고 잘 압축할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잘 음질을 뭐 잘 복원하는 형태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텐데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subjective quality measure 주관적인 음질 평가 방법을 쓰죠. 이때까지 나오는 게 미리 말씀드리면 MOS Mean Opinion Score라고 해서 예를 들면 청자 리스너가 뭐 subject 사람이 대략 뭐 10명, 뭐 15명 이렇게 국제표준 같은 경우는 뭐 32명 이상의 블라인드 테스트 소리를 듣고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그 들은 소리를 1점부터 5점까지 그레이딩 카운트해서 점수를 매기면 그래서 평균 내 가지고 점수를 공식화하는 거가 바로 subjective quality measure고요. 아니면 이제 objective quality measure도 있겠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SNR, signal to noise ratio 같은 그렇죠. 신호대 자분비와 같은 것들로 우리가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음질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도 있어요. 그 국제 표준에 대한 소스에다 집어넣으면 그 음질에 대한 평가를 알려주고 음질도 있지만 음성의 명료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게 들리느냐. 주로 고주파 소리가 더 청아하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음성 신호 같은 경우에 4kHz로 통상 이제 밴드리미트 하거나 요즘은 이제 8kHz로 밴드리미트 시키는데 8kHz로 밴드리미트 시킨다는 이야기는 샘플링 프리퀀시 그것의 2배인 16kHz가 되잖아요. 그죠? 16kHz가 되면 8K로 샘플링 프리퀀시 정했을 때보다 주파수 대역이 2배로 늘어나니까 4에서 8kHz까지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소리가 더 이게 청아하고 명료하게 들린다. 그렇게 명료하게 들리는 것을 우리가 스피치 퀄리티를 부르지는 않고 그때는 스피치의 인텔리지빌리티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음성의 명료도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도 마찬가지로 subjective 즉 주관적으로 할 수 있고 또는 objective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에어리어는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대학원 와서 첫 번째 공부했던 토픽인데 바로 스피치 인핸스먼트죠. 즉 음성이 잡음이 오염되었을 때 그러한 잡음을 필터링 아웃시키고 음성만 원래 음성만을 복원하는 그러한 기술을 스피치 인핸스먼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한 것은 노이즈를 스피치로부터 이렇게 캔슬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에코 캔슬레이션인데 에코 캔슬레이션은 스마트폰에서 또는 AI 스피커에서 마이크와 스피커가 근거리에 있을 때 위치에 있을 때 마이크에서 플레이백되는 스피치 또는 뮤직이 다시 마이크로폰으로 재녹음되죠. 레코딩 백 되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통신하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가 지금 근단에서 재생되었는데 그 소리가 다시 근단의 마이크로폰 녹음되었기 때문에 원단에 있는 파인드에 있는 리스너가 자기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거죠. 걔를 우리가 어쿠스틱 에코라고 그러는데 이 어쿠스틱 에코도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개발하면 얘도 이제 잡음이 제거된 또는 에코가 제거된 형태의 enhanced 된 향상된 스피치가 나올 텐데 그것을 평가하는 방법도 앞에 나왔던 스피치 코딩과 유사해요. 그래서 SNR과 Subjective Quality Measur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좀뭐 매우 핫하고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스피치 synthesis고요. text to speech TTS. 그래서 이 TTS는 텍스트가 주어지면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text to speech라고 그러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소디 운율에 관련된 단순히 쭉 읽어주는 게 아니라 낭독체로 거기에는 우리가 감정과 운율의 변화로서 마치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듯한 형태의 음성을 만들어줄 때 중요한 게 프로소디 음률에 관련된 또는 이제 스페시스가 잘 되면 우리가 이제 특정 A라는 사람, 연예인 A라는 사람의 음성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스피커 컨버전, 보이스 컨버전이 가능합니다. 그죠? 네 번째가 이제 또 핫한 주제가 바로 스피치 레코니션인데 얘는 텍스트 투 스피치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그야말로 스피치를 언더스탠딩 누가 컴퓨터가 하게 하는 방식이고 요거와 이제 유사한 거가 이제 그 중에서도 즉 스피치가 쭉 들어오면 그 텍스트로 바꿔주는데
세 번째는 키워드 스파팅은 그 중에서 키워드만 이렇게 짝짝 뽑아주는 거죠. 예, 키워드가 같으면 AI 스피커에서 알렉사 뭐 이렇게 부르는 그죠? 예, 네이버 같으면 클로바 이렇게 부르는 그 키워드만 우리가 찾아서 인식해주는 기술을 우리가 키워드 스파팅 또는 핫워드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또는 계속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AI 스피커를 깨울 때는 우리가 이제 깨우는 워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wake up, wake up 키워 wake up recognition, wake up 키워드 recognition이라고. 스피치 레커니션, 음성 인식을 좀 더 광범위로 보면 이제 화자 인식, 스피커 레커니션. 우리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특정 연예인 누구다, 특정 이제 뭐 대통령 누구다 이렇게 맞추어 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스피커 레커니션이라고 하고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은 스피커 레커니션과 조금 달라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은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맞추는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으나 기등록된 사람의 목소리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자기 도락 있는데 자기가 있으면 이렇게 뭐 아파트 빌라 혼자 사는데 도락 있죠. 비밀번호 누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음성 화자 인식으로 대체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서서 뭐 일렬학 참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등록한 오리지널 이 집의 오너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스피커 베리피케이션. 스피커 베리피케이션이 여러 번 되면 앞에 나왔던 스피커 레커니션 또는 스피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스피치 레커니션 상당히 큰 분야고 이 분야만으로도 예, 매우 이제 많은 서브 연구들이 필요한 분야고요. 앞에서 배웠던 스피치 인핸스먼트와 스피치 레커니션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잡음에 오염된 음성이 들어가면 스피치 레커니션 안 될 테니까 앞단에서 이제 스피치 인핸스먼트를 해주고 스피치 레커니션을 이렇게 직렬 연결하는 형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스피치 코딩도 우리가 이제 전화망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통신망 통해서 음성 인식을 하고자 하고 했을 때 결국은 결국 그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자의 목소리가 스피치 코딩, 인코딩과 디코딩을 거쳐서 스피치 레코니션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피치 인코딩, 디코딩 안에서의 디스토션, 왜곡이 스피치 레코니션, 음성 인식단에서 성능 저하를 유발하죠. 그러면 음성 힘이 떨어질 테니까 스피치 코딩 입장에서 어떻게 최대한 원래 음성과 유사한 압축했다가 풀었지만 최대한 유사하게 소리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소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음성 인식을 학습하고 테스트할 건지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아니면 이넨스먼트와 스피치 코딩과 스피치 레커니션 전체가 몰려서 먼저 스피치 이넨스먼트로 자금 제거하고 그다음 스피치 코딩으로 인코딩 압축하고 그죠? 그다음에 스피치 디코더로 압축을 풀고 그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서는 트랜스미션 있죠. 통신 채널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기축으로 날아가서 그죠. 다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단말기로 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디코딩을 하죠. 디코딩은 뭐 서버에 할 수도 있고 디코딩하면 다시 음성이 나오니까 음성으로부터 이제 스피치 레코니션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피처 뽑고 모델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인퍼런스 이게 무슨 음소인지 무슨 단어인지를 이제 맞추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에 탑픽이 이제 스피치 퍼스탈러지라고 해서 음성 병약인데 최근 이 사실 그 음성으로부터 우리가 다양한 이런 진단 할 수 있어요. 음성은 상당히 중요한 바이탈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코로나가 걸리거나 하면 속이 이제 목소리가 평상시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스피치를 듣고 우리가 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다이고노스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거나 이렇게 미리 프리 얼러팅 할 수 있거나 마치 이게 뭐 감기가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스피치가 메디컬 에이리와 연결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뭐 밤에 자면 스피치가 안 나온 것 같지만 뭐 우리가 자면서도 코를 골고 그 다음에 뭐 알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관련된 그런 연구 분야도 있습니다. 프로덕션의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피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듣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음성을 만들 때는 어떠한 음성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뭐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선 먼저 머릿속에서 짜장면과 먹고 싶다는 식욕이라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뇌에서 브레인에서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죠? 하면 그것을 이제 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링귀스틱 언어학적 스트럭처 구조가 만들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링귀스틱 스트럭처를 구성해주게 됩니다. 얘가 이제 그 언어의 구조예요. 그 링귀스틱은 언어잖아요. 그죠? 링귀스틱한 스트럭처. 내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어야겠다는 링귀스틱한 언어학적 구조에 대한 문장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거가 이러한 문장을 다른 사람이 듣거나 읽었을 때 서로 뭐 그야말로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언어학적인 합리성, 그죠? 바로 그래머 문법이 맞아야 되죠, 그죠? 내가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 강아지를 하다 이렇게 되면 전혀 이제 다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링귀스틱한 스트럭처가 전혀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틀렸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적 스트럭처를 만족하는 그래머가 맞는 문장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프로소디를 얹습니다. 이제 운율에 관련된 걸 얹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뭐 이렇게 그죠?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그지? 그냥 내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운율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입힐지도 생각해내고, 그러한 링귀스틱 스트럭처와 운율 두 개의 정보를 기반으로 모터를 건축하죠. 가장 이때 모터는 바로 음성을 프로덕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렁이죠. 렁. 폐죠. 폐에서 프레셔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모터를 이제 조절함으로써 폐에서 나오는 그 프레셔를 컨트롤하는 GS, 하지만 그 좋은 기관이 있어요. 그 놈을 통해서 사운드 프레셔를 이제 폐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주면 결국은 좋은 기관을 거쳐서 어쿠스틱한 웨이브로 만들어집니다. 어쿠스틱 웨이브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스피치죠. 그 스피치가 이제 만들어졌으면 드디어 얘가 이제 파동이 되죠. 하다가 이제 에어를 떠다니다가 여러분이 귀에 도착하는 그 위치가 바로 오디터리 오리건이죠. 그러니까 청각 신경계죠.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순히 오디터리 시스템이라 그러면 오디 시스템이 일단 그런 오디오 스피치를 받아들인 다음에 신경적인 펄스로 바꾸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매 주파수마다 저 주파부터 저 위에 그 주파까지 담당하는 뉴로라스컬한 펄스들이 데이터 그 펄스들이 여러분의 이제 신경 뉴런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스피치 프로덕션과 이제 히어링 메커니즘 그 그림에서 보면 이까지가 스피치를 프로덕션하는 파트고 요 다음 파트가 이제 히어링 하는 파트인데 이러한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총 세 가지 정도의 유명한 이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펀더멘털한 거죠. 람바드 이펙트. 람바드 이펙트의 설명이 있죠. 람바드 이펙트는 주위가 막 시끄러워. 그러면 그 사람 목소리가 주위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 라우드 노이즈 환경에서 소리가 점점 더 커져요. 소리가. 그죠? 그,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람바드 이펙트라는 거죠. 두 번째 칵테일 파티 이펙트인데 뭐 칵테일 파티나 람바드 이펙트는 비슷한 거 아니냐? 얘는 칵테일 파티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서 이야기하죠. 다 서서 하나씩 들고 핑거푸드 하나씩 들고 이야기하면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의 목소리, 내가 지금 현재 대화하는 주위가 엄청 시끄럽지만 그죠? 내가 지금 대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만 잘 들리는 거예요. 칵테일 파티 이펙트. 참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청각 오디터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고 뉴로라스컬 실제 이제 뇌신경 청각 관련된 에 대한 뭐랄까요? 신경 시스템이 그죠? 거기 집중할 수 있는 마치 이제 음성 이거에 대비되는 것이 스피치 프로세싱에서 뭐 빅포밍일 수도 있고 세퍼레이션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아무튼 이런 메커니즘이 실제 있다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잘 들리고 나머지 소리는 옆에서 뭐 들리지만 거기서 대해서 우리가 개념치 않는 거죠. 바로 칵테일 파티 이펙트고 세 번째가 이제 상당히 이제 사이코쿠스틱 심리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펙트인데 바로 이제 마스킹 이펙트죠. 마스킹 이펙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temporal masking effect. temporal masking effect는 뭐냐면 매우 큰 소리가 꽝 울리면 바로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바로 뒤에 나오는 소리는 이 큰 소리에서 마스킹돼서 안 들려요.
꽝 하면 바로 다음에 직전에 소리 뭔가 있지만 소리가 총소리가 나면 총소리 바로 직후에 나는 아주 작은 소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큰 소리에 의해서 마스킹 돼서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템포럴 마스킹 이펙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그 스펙트럼 주파수 상에서는 마스킹은 주파수 축 상에서 매우 큰 이제 그 토널 시그널이 토널 스펙트럼 존재하면 그 우산 밑에 근처에 있는 바로 밑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스펙트럼의 소리도 우리가 마스킹 돼서 안 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마스킹 이펙트라. 그래서 마스킹은 두 가지 종류, 템포럴이 있고 이제 스펙트럴한 마스킹과 템포럴은 이제 시간 축상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스펙트로 템포럴 마스킹 이펙트가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람바드 이펙트의 설명이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Involuntary tendency. 꼭 뭐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러한 화자가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 자기 목소리, 보컬 애포트를 상당히 높여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 언제냐 하면 이런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 하게 못한 이유가 자기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목소리 더 듣고 싶어서, 그죠? 그들의 목소리 더 잘 듣고 싶어서 소리를 더 키우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피드백, 그죠? 일종의 피드백 루틴이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치 프로덕션, 음성의 생성 메커니즘인데요. 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티큘레이터죠. 조음 기관이죠. 이 조음 기관에는 vocal fold라는 게 있고 이제 비럼이라는 게 있고 ton은 알죠. tongue, 혀. 그러니까 비럼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teeth, lip. tongue, teeth, lip 이런 조음 기관을 잘 모델링해서 만든 언어가 바로 한글이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조할 때 조음의 위치, 조음 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음과 모음을 나눠서 만들었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들이 조음 기관과 조음 기관의 위치인데 우리가 vocal fold, 비럼, tongue, teeth, lip 같은 게 조음 기관이고요. 조음 기관만 있다는 소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죠? 기타 줄만 있으면 소리가 안 만들어지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기타 통가 있죠. 그죠? 바이올린도 걔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실종의 이제 마더보드 같은 거예요. 걔를 이제 일단 그 뭐란가 에어 스페이스를 구성하고 하는 거죠. 그거가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서는 이제 캐버티가 되죠. 뭐 이렇게 열려 있는 공간 같은 거 캐버티. 캐버티가 이 조음 기관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 소리를 제너레이션하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죠. 필터. 그래서 어쿠스틱 필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보면 보컬 트랙트와 네이저 트랙트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도 이제 보컬 트랙트가 중요한데 이 보컬 트랙트가 바로 이제 성도죠. 성도. 실제 소리가 만들어지는 또 길 같은 거죠. 길 같은 거. 이때 이 보컬 트랙트를 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oral cavity와 nasal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을 통해서만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비음 그죠? 코 쪽에서도 공간이 있고 거기서도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oral cavity와 nasal cavity 그 전에는 pharyngeal 뭐 cavity 이건 이제 인두 우리가 뭐 인후염 뭐 이렇게 뒤쪽에 그죠? 남아 있는 공간을 우리가 pharyngeal 꼭뭐 오늘 한번 듣고 다시 안 나올 거니까 총 세 가지 정도의 캐비티로 구성된다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구성된 보컬 트랙트가 전체 어쿠스틱 필터 역할을 하는 캐비티가 됩니다. 그러면 오럴 캐비티, 구강과 네이저 캐비티, 그죠? 네이저 캐비티, 비강과 이 두 개 사이에서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하는 조음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음을 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조음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럼이에요. 비럼이 밑으로 닫혀 있으면 이제 네이저 트랙트가 그죠? 네이저 트랙트가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결정해주는 게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가 바로 비럼이죠. 라링스는 실제 피에서 올라온 뭐그 프레셔가 실제 캐버티를 통과하기 위해서 쭉 올라오는데 이놈을 실제 매우 빠른 속도로 열고 닫으면서 피리어딕한 여기 신호, 익사이테이션, 여기 신호 일종의 익사이테이션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일종의 파워라고 볼 수 있죠. 파워, 익사이테이션, 익사이트
뭔가 뭐 이렇게 촉발시키는 뭐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excitation을 한국말로 여기가 되는데 이놈을 계속 열고 닫으면서 여기 신호가 만들어지는데 그놈이 이제 상대적으로 꽤 주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이걸 이제 periodic한 excitation이라고 해요. 유성음에서. 유성음은 입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마우스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periodic한 excitation이 라링스에서 만들어지고 라링스가 캐버티를 거쳐서 캐버티는 총 3개의 캐버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캐버티를 거쳐서 종국의 마지막 립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에어 쪽으로 이제 튀쳐나오죠. 그래서 periodic excitation 만들어지는 라링스와 즉 여기 신호 파워에 해당하는 놈과 어쿠스틱 필터 실제 소리를 바꾸게 하는 파트는 바로 이 캐버티 파트예요. 캐버티가 바로 결국 따라서 어쿠스틱 필터 역할을 하죠. periodic excitation은 어떤 음에 관련된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고 파워에 해당하는 주기적인 파워 시그널에 해당하는 거고 이놈이 캐버티를 거치면서 어쿠스틱 필터 역할을 하는 캐버티를 거치면서 그놈의 구성은 보컬 트랙트 그죠? 파렌지얼 캐버티와 오럴 캐버티 비강 구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편하죠. 정도인데 사람의 휴먼의 스피치 프로덕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이에요. 여기가 렁이죠. 렁이 뭐 한 역할은 프레셔를 만들어주죠.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거나 근데 말을 할 때 결국은 그런 파워를 애초에 공급해 주는 것은 렁이죠. 렁에서 프레셔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얘를 열고 닫는 그죠? 계속 주고 빠지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니까 프레셔가 빠져나면 그냥 통로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게이트가 있어서 문을 열고 닫으면서 파워 시그널을 주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DC는 DC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파워풀한 익사이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구간을 우리가 라링스라고 하죠. 라링스.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성대가 되죠. 여기가 떨리죠. 얼마나 떨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리죠.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기적 익사이테이션 신호로 만들어졌으면 일단 도착하는 것은 첫 번째 캐버티에 도착하죠. 캐버티 도착하는 건 아까 말했던 파렌지얼 캐버티에 도착하면 얘가 구강과 또는 비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구강을 오럴 캐버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럴 캐버티 비강은 이제 네이저 캐버티인데 이 비강과 구강 사이 이쪽 또 이쪽 이제 파렌지얼 캐버티와 비강을 열고 닫는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는데 즉 네이처 캐버티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이트가 바로 비럼이죠. 비럼. 소프트하게 열고 닫히는 일종의 게이트가 바로 비럼이다. 그래서 총 3가지고 뭐 렁은 너무나 중요하고 렁, 라링스, 그죠? 오럴 캐버티, 네이저 캐버티 이것을 열고 닫는 파트가 바로 비럼이죠. 그래서 파렌지얼 캐버티 여기는 구강, 비강과 구강 사이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비럼이다. 이것이 바로 스피치 프로덕션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나오는 스피치는 뭐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이 스피치를 분석해 보면 이것의 파워에 해당하는 상당히 주기적인 신호가 나왔을 때 전체적인 파워와 주기성에 해당하는 파트를 결정하는 것은 이 렁과 라링스고 이것이 무슨 모양을 갖게 될지 필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을 갖게 될지 어떠한 스피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결정하는 파트가 바로 이쪽 파트인데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조음기관이 중요하죠. 조음기관이 그 모양을 만들어내니까 그렇지만 이 조음기관과 이제 이 캐버티가 서로 상호 작용해서 특정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 모양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피치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안녕하세요라는 서로 다른 말이 나오게 되죠. 물론 아이디어의 링기스틱한 정보는 브레인에서 결정돼서 링기스틱 폰으로 바뀐 그 텍스트 정보로부터 나오고 그 감정을 실으게 되죠. 그죠? 감정은 이제 프로소드 있잖아요. 음률 있잖아요. 그죠? 음률 정보가 이 스피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심플리파이 해서 보면 그죠? 이 그림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렁이 있고요. 그죠?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닌 거고 이거 열고 닫는데 아까 이제 라링스라고 했죠. 이거 vocal fold 그죠? 얘가 다다다다다 떨리는 거죠. 얘가 다다 떨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periodic한 excitation 그죠? 여기 신호 일종의 파워 주기적인 파워 신호 여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얘가 파렌지얼 캐비티를 거친 다음에 오랄 캐비티 구강과 비강 쪽으로 나와서 네이저 사운드 그죠? 비음이 나오거나 실제 오럴 사운드가 만들어지거나 그죠?
이게 뭐 일반적이긴 하지만 네저 캐비티도 콧 뭐죠? 뭐 그런 소리 낼 때 예, 네저 캐비티가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러면 이쪽으로 소리를 뽑아내고 싶을 땐 바로 이 비름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블락 다이어그램 오브 휴먼 스피치 프로덕션이 됩니다. 그래서 런과 렌지얼 캐비티, 텅, 함프, 오럴 캐비티, 네이저 캐비티 얘가 전체 휴먼의 스피치 프로덕션 블락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때 이제 이 만들어진 음성에 대해서 크게 캐테고리를 내보면 바로 이러한 소리가 만들어지거나 이러한 소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스피치 시그널 연결 원대에서 six일 때요. six, six, 그죠? spoken by male speaker 해서 six가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six, 요 파트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때는 sick은 하는 입이 거의 닫히죠. 이 티스가 닫혀서 이놈은 주기성이 사라져요. 이렇게 이처럼 그죠? 이렇게 보컬 폴드의 바이브레이션에서 피리아딕 익사이테이션이 만들어져서 그 결과물로 나온 소리는 이렇게 되고 얘를 우리가 이제 유성음 즉 영어로는 보이스드 사운드라 그러는데 씩 그죠? 얘는 거의 이게 티스가 닫혔죠. 앞쪽이 그걸 좋은 기관이 거의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안 나올 테니까 거의 닫힌 상황에서 나오고 주기성이 없고 마치 노이즈 라이크한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S 이니셜 S에 대한 우리 확대 버전인데 이 파트는 뭐 그렇게 주기성은 보기 힘든 그런 파트고 요 파트는 이제 6 이 파트는 상대적 에너지도 크고 주기적이고 이 주기가 어디서 왔냐면 보컬 폴드의 주기와 같아요. 그죠? 보컬 폴드라면 바로 이 보컬 폴드 그죠? 라링스에 있는 이 보컬 폴드 열고 닫히고 이 전체 이 파트가 바로 이제 성대가 되죠. 이 자체는 음성의 길이죠. 음성이 이렇게 만들어진 길이니까 이게 이제 성도가 되고죠. 이게 성대. 그래서 요 파트를 뭐 해서 잘 흉내 내 가지고 뭐 유사한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낸 걸 우리가 성대모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미믹하는 거. 그래서 성대모사는 사실 이 전체를 모방해야 유사한 소리가 나와서 하는데 이쪽이 떨리는 걸 우리가 성대라고 하고 성대 결집 여기 생기죠. 그래서 성도. 이 전체를 모사해서 유사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우리가 성대모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입구 쪽이 닫혀서 6처럼 티스가 거의 닫혀가지고 나오는 입 쪽이 이렇게 닫힌 거죠. 그죠? 이쪽이 거의 닫혔어요. 입쪽 완전히 닫힌 소리가 안 나오니까 요 파트가 요런 파트. 그래서 요때는 씩 닫혀버리기 때문에 여기가 안 떨린다고. 씩 한번 해보세요. 떨린다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뭐 이렇게 뭐 100ms 단위로 엄청 빨리 0.0초 단위로 그죠? 막 떨린다고요, 그죠? 네. 그걸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오시로스코프로 찍어보면 이게 근데 쓱쓱쓱쓱쓱 할 때는 이제 성에 떨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노이즈 라이크한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 프로덕션 음성의 생성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 그 바울은 모음이죠. 컨소넌트는 자음이고 얘는 해가지고 어디도 소리가 이 폐에서부터 보컬 폴스의 바이브레이션 붙여서 두 캐버티를 거쳐 나올 때까지 아무도 여기 특별히 걸리는 건 없어. 그죠? No major airflow restriction. 에어플로우가 나올 때 특별한 제약 방해하는 놈이 없어. 그렇지만 컨소넌트 드 하면 앞에서 뭐 좋은 기관이 계속 막죠. 그러니까 상당한 형태의 restriction 제한 조건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자음이 만들어지죠. 보컬 트랙트는 보컬 트랙 전체를 우리가 이제 성대라고 하는데, 그죠? 성대라고 하는 보컬 트랙트는 사실 이 전체를 아까 보컬 트랙트라고 볼수 이 파트가 이제 성대가 되죠. 보컬 트랙트가 성도, 이 파트가 이제 성도가 되죠. 보컬 트랙트는 기본적으로는 빨리 못 변해요. 그죠? 빨리 아무리 빨리 봐도 그죠? 이걸
어머 빨리 변한 것 같은데 전혀 빠르지 않죠. 우리가 왜냐하면 쇼타임 프랙티스 할 때 뭐 20ms 단위로 하니까 그러니까 20ms 단위로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꽤 성질이 통계적 특성이 빨리 변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너무 안 변한 건 아니잖아. 그 정도 그 중간에 있는 즉 스테이셔너리와 넌 스테이셔너리 중간에 정도 있다고 해서 음성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쿼지 스테이셔너리 그래. 쿼지 중간 정도의 준정상 상태라고 하죠. 이 그다음에 이 보컬 트랙트 이게 성도가 그 어떤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코아티큘레이션이에요. 코아티큘레이션. 코아티큘레이션이 뭔지 한번 처음 듣는 학생이 대부분일 테니까 한번 보면 코아티큘레이션 인체 제너럴 센스에서 뭘 의미하느냐면 conceptually isolated speech가 그죠? 서로 영향 is influenced by preceding or following 그러니까 앞서거나 따라오는 음성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음성이란 게 어느 날 갑자기 쓰만 이야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만 이야기하고 어느 날 갑자기 리얼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앞에 오고 뒤에 따라오는 것과 서로 영향을 미쳐서 아티큘레이터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같이 서로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앞뒤의 사운드라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코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음성이 나중에 이러한 그 음성이 시간에 따라 매우 빨리 변하지 못하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음소 사이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음소 앞에는 어떤 음소가 나올 수 있고 그걸 다 따져보는 거가 나중에 음성 인식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스피치 프로덕션 음성 학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실제 모델링하고 하는 거죠. 아무리 딥러닝이 되고 뭐 HMM 딥러닝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원래 오리지널 고전적인 음성 신호 처리에서 다 모델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고. 근데 소리가 중요한 건 하면 얘가 실제 스펙트럼을 사면 공명이 일어나요. 레조넌스, 공명. 그래서 그러니까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스펙트럼의 큰 피크들이 큰 엠빌롭의 피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포먼트라고 합니다. 포먼트. 그러니까 단순 스펙트럼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데 스펙트럼 전체에 스펙트럼은 그냥 뭐 산에서의 계곡 뭐 이런 밸리 같은 거 보면 엠빌롭은 그야말로 산 전체의 그, 그 어떤 경향 같은 큰 산 전체의 모양과 같은 그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전체의 모양 이걸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포락선이라고 영어는 이제 envelope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럴 envelope이 만들어지는데 그 스펙트럴 envelope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레조넌스 주파축상에서 레조넌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레조넌스가 왜 발생할까? 뭔가 통이 있으면 레조넌스가 발생해요. 통이 있으면 이렇게 부르면 레조넌스가 발생한다고. 왜 발생할까? 그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수학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익사이테이션 우리가 배웠던 여기 신호 파워에 해당하는 익사이테이션 여기 신호인데 여기 신호는 아까 설명했던 어떤 유성음 대가 떨려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서 유성음 이때 떨리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기가 있죠 그쵸? 주기가 있죠 그 주기를 우리가 피치라고 해요 피치 피리어드 그게 역수가 이제 이놈의 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음의 높고 낮음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래서 피치의 역수를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싶고 음의 높이를 낮추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크게 벌리면 되나? 입을 입을 작게 벌리면 되나? 아니죠. 여기에서 성도에서의 보컬 펄스의 떨림을 주기성을 상당히 빨리 하면 천천히 하면 소리의 높낮이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쪽 파트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보컬 폴드의 바이브레이션 이쪽 파트가 라링스고 우리가 여기가 이제 성대가 되는데 성대의 떨려서 나온 소리를 바로 우리가 유성음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voiced sound라고 하죠. 유성음은 상대적으로 언보이스보다 에너지가 크고 음성 검출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선릉로와 헌릉로가 있는데 선릉로, 헌릉로는 이제 한글 글자 차이죠. 그죠? 한 캐릭터 차이라고 헌과 히읗과 시읒의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히읗과 시읒은 성대 떨림이 없이 그죠? 입이 거의 닫힌 상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성대 떨림 없이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unvoiced sound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이제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무성음. 그럼 근데 실제 보면 시간적으로 20mm 삼키는 단위로 우리가 음성을 분석해 보면 꼭 이 파트는 보이스 사운드다. 꼭 이 파트는 언보이스 사운드라고 이렇게 분류해내기 쉽지 않고 섞여 있는 파트도 있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믹스드 사운드라고 그러고
뭐 이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더 들어가 보면 파열음이라고 해서 트, 프 그처럼 태에서 한번 트, 프 한번 발음해 보세요. 그냥 트가 안 나와. 트 이거 안 나온다. 트가 나오기 전에 한 번 폐에서 공기를 막았다가 터트려야 돼. 트와 프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프로시브라고 그러고 한국말은 파열음이라고 해요. 파열음. 그 다음에 이제 whisper이라고 하는 건 언보이스 모드인데 언보이스 사운드의 한 종류인데 그죠? 플로시브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또 진동하지 않고 나오는 whisper 그죠? 그런 소리. 그 다음에 silence는 뭐 그냥 조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다음 시간부터 뭐 이렇게 계속 배우게 될 텐데 여기는 이제 보컬 폴드의 무브먼트.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스피치 프로덕션에 대한 총 세 가지 내용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스피치 사운드, 보컬 트랙트, 익사이테이션이 스피치 프로덕션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토픽이 되겠습니다.